안녕하세요. 진실을 추구하는 남자 토리형입니다. 오늘은 일본은 신격호를 시게미스 다케오로 만들어도 한국은 시게미스 다케오를 신격호로 만들지 못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별세하신 롯데그룹 명예회장 신격호 회장님의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 경제 발전에 세운 큰 공과 과연 우리에게 일본이 그리도 나쁜 나라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1921년 경상남도 울산군 삼동면 둔기리의 영산 신시 집성촌에서 오남 오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농부였던 부친은 재력이 있었지만 절대 주변에 자신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격호는 일제 식민치하에 큰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2년제 농업보습학교를 졸업한 후인 1941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현재의 와세다 대학교 2학부인 와세다 고공야간부 화학과로 진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학 중이던 1944년 그에게는 고학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평소에 성실함을 인정받아 하나미츠라는 지인에게서 당시로는 거금인 5만엔을 사업 자금으로 투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돈으로 그는 전쟁으로 인해 수요가 충분했던 커팅 오일과 밥솥을 만드는 공장을 차려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폭격을 당해 공장이 완파되면서 처음으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신격호는 다시 하나미츠를 찾아가 돈을 빌려서 공장을 차렸지만 이번에도 1년 반 뒤에 공장이 다시 미군의 폭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광복 후인 1946년 사업 실패를 뒤로하고 학교를 졸업하면서 한국행을 택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귀국한 그는 말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돈을 벌고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사업 자금을 빌려준 하나미츠는 살 길을 찾으라고 위로하며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를 포기했지만 빌린 돈이니 갚자는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밀항선에서 몸을 싣고 일본으로 건너가 다양한 일을 하며 생활하던 신격호가 원래 꿈꾸던 일은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생활고의 꿈을 접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다양한 일을 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48년에 이르러서 다시금 신격호는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 이번에는 세탁비누, 포마드, 크림 등 유지류를 만드는 공장을 차렸습니다. 다행히도 사업은 번창했고 개시 1년 반 만에 신격호는 하나미츠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원금뿐만 아니라 물론 감사의 표시로 집 한 채도 추가로 선물하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는 남은 돈을 모아 다시금 새로운 일에 도전했습니다. 이번에 그가 주목한 분야는 껌이었습니다. 당시에 시판되는 껌들을 죄다 모아 시험해보고 각각의 제품들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출시하였습니다. 이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주변의 과자점 점주들이 납품을 위해 신격호의 연구소에 새벽부터 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의 반응을 통해 가능성을 엿본 신격호는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으며 1948년에 현 롯데그룹의 모태가 되는 롯데를 설립하게 됩니다. 사명은 그가 평소 즐겨보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샤를로테의 애칭을 일본식으로 읽은 것이었습니다. 롯데껌이 시판되는 시점에서는 주변의 우려가 컸습니다. 배고픔이 먼저였던 전쟁 직후의 상황에서 주전부리에 불과한 껌이 과연 사업성이 있겠느냐는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불량식품 단속을 위해 제정된 식품위생법이 롯데에 날개를 달았으며 일본 내에서 본 선풍적인 풍선껌의 인기가 성공을 당겼습니다. 풍선껌의 인기에 시장은 커지고 식품위생법 하에서 타 업체의 제품에 비해 롯데껌이 고평가를 받으면서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시장의 평가도 높아진 것입니다. 당시 일본 껌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하리스를 롯데는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으며 1950년에는 제일 한국인이 많은 도쿄 신주쿠구 시노쿠보의 껌 공장인 롯데 신주쿠 공장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1953년에 이르자 롯데는 하리보를 누르고 시장 1인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으며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1960년대에는 전체 껌 시장의 70%를 장악할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롯데껌의 성공은 신격호가 다른 사업 분야로의 진출의 발판이 됩니다. 1959년에는 롯데 상사를 설립하는 데 이어 1961년에는 롯데부동산, 1967년 롯데아도, 1968년 롯데물산, 주식회사 회밀이 등 상업 유통으로 롯데의 사업은 점차 커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 생활은 달콤하지 못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훗날 인터뷰에서 단신으로 일본에 건너가 피눈물 나는 고생 끝에 어느 정도 성공한 이후 조국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다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51년부터 14년간 진행된 한일 회담의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 한일 양국이 수교하자 모국에 투자할 기회가 성큼 찾아왔고 46의 제1기업인 신격호는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기업 보국이라는 신명예 회장의 경영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기업 보국은 기업의 존재 이유를 생산 활동을 통해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고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것에서 찾는 정신입니다. 신명예 회장은 1967년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사실상 유통사업의 불모지에 가까웠던 한국 서울 영등포에 롯데제과를 세웠습니다. 일본에서 그는 풍선껌 사업가였지만 한국에선 중화공업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초 박정희 정부가 신명예 회장에게 권유한 사업도 종합제철소 건설이었습니다. 19일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신명예 회장은 1968년 후지제철, 현 일본제철의 나가노 시게오 사장을 찾아가 기술 협력을 요청했고 나가노 사장은 엉뚱한 사람의 별난 생각이 좋다며 화답했다고 합니다. 롯데는 후지제철의 도움으로 제철소 사업 계획을 세우고 설계 도면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종적인 철강 사업을 국영화하기로 하면서 롯데제철소 꿈은 좌절됐습니다. 신명예 회장은 설계 도면을 정부에 흔쾌히 넘겼습니다. 신명예 회장과 가까운 재계 관계자는 니케이에 당시 그의 억울했던 표정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꿈은 1979년 공기업이었던 호남석유화학 현 롯데케미컬을 인수하며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신명예 회장은 1970년 관광과 유통업으로 시야를 넓혔습니다. 그해 11월 롯데는 호텔 사업을 위한 특별조직 비윈 프로젝트 팀을 구성했으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호텔 사업을 권했습니다. 롯데는 1973년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던 반도 호텔을 인수했습니다. 신명예 회장은 변변한 호텔도 없던 나라에 38층짜리 마천루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호텔 업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300실이 최대 규모이며 하얏트, 힐튼 같은 외국 브랜드를 들여와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신명예 회장은 1000여실 규모 대형 호텔을 지어 롯데 독자 브랜드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지만 롯데는 6년간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든 자금에 맞먹는 1억 5천만 달러를 쏟아부어 일본 롯데가 번 돈을 대거 호텔 롯데 건립에 투자했습니다. 신명예 회장은 직접 해외 유명 호텔을 답사하고 건물 설계와 인테리어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롯데호텔에 대한 신명예 회장의 애정은 지극했습니다.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 개관 당시 문을 연 지하 1층 펍 보비 런던의 접시 머그컵을 영국에서 직접 들여왔을 정도였습니다. 신명예 회장은 상권의 개념을 바꾼 기업인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매장을 여는 대신 사람이 찾아올 만한 컨텐츠로 상권을 만들었습니다. 롯데는 1981년 88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 롯데월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롯데 50년사에 따르면 롯데월드는 우리나라는 일요일이 돼도 가족들이 함께 쉴 만한 곳이 없는데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일까? 라는 신명예 회장의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잠실은 도심에서 먼 외곽인데다 주변이 황무지나 다름없어 비가 오면 침수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겨울에는 관광객 유치는 고사하고 시설 보존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신명예 회장은 롯데월드를 실내에 짓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밀어붙였습니다. 사업비 6,500억 원을 들인 롯데월드는 1989년 문을 열었고 세계 최대 규모 실내 테마파크로 기네스북에 올랐으며 우려와 달리 롯데월드 개관 27개월 만에 누적 입장객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신명예 회장은 1995년 관광산업 분야에서 최초로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신명예 회장의 마지막 꿈은 롯데월드 타워였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2010년 11월 지상 123층으로 설계 변경 허가를 받아 착공한 지 6년 만인 지난 2017년 4월 3일에 탄생했습니다. 롯데월드 건설은 1987년부터 계획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신명희 회장은 대지를 매입하면서 잠실에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고 했고 아파트를 짓는 게 수익성이 훨씬 좋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신명희 회장은 서울에 온 관광객들에게 보국만 보여줄 순 없다. 우리도 뉴욕이나 파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세계적 명소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며 롯데월드와 함께 세계 최대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롯데월드 타워가 처음부터 123층으로 계획된 건
아니었습니다. 롯데는 1989년 11월 33층 규모의 호텔과 백화점, 문화관광홀 등을 건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즈음 북한이 100층 규모의 고려 호텔을 건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계획을 바꿨습니다. 신명예 회장은 디자인을 23번이나 바꿔가며 롯데월드타워의 입지에서 설계, 시공까지 직접 챙겼습니다. 건축 허가까지 24년이 걸리고 서울공항 비행 안전성 문제로 여론의 반대까지 심했던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기까지 4조 2천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가 개장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2017년 5월 3일 신명예 회장은 휠체어를 탄 채 롯데월드타워 118층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이미 쇠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는 관람객이 얼마쯤 될 것 같냐고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신명예 회장은 한동안 49층의 주거시설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홍보관 벽면에는 신명예 회장을 포함해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참여한 임직원 8천여 명의 이름을 일일이 새긴 동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우리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주셨으며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과 복지를 실현시키신 분이셨습니다. 일제 식민 치하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탄압과 박해보다는 서로 간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금전 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사업을 함에 있어 사기를 치거나 방해받지 않고 힘들지만 열심히 한 만큼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자본 지원과 아낌없는 기술 지원까지 해준 오히려 고마운 나라입니다. 지금도 한국인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나라가 일본이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일식임에도 불구하고 거짓과 선동에 사로잡혀 반일을 하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요? 과연 우리에게 일본이 나쁜 나라인지 중국, 북한이 나쁜 나라인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일본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게 무엇인지 중국과 북한에게 피해받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적인 기업도 못 죽여서 안달인 공산 세력과 왼손으로 넘어가 타국에서 인정받고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국가 중 어떤 나라가 진정한 가치를 아는 나라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금의 시게미스 다케오를 만들어도 한국은 지금의 신격호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리영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